IT신과 안테나. 네, 월간 안테나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TSMC 이야기인데요. 네, TSMC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패널 레벨 패키징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TSMC가 팬아웃 PLP 기술의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그 팬아웃 PLP는 삼성전기가 TSMC의 팬아웃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로 이제 많이 국내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고, 원래는 모바일 AP에 쓰려고 했던 기술인데, 지금 오히려 이제 AI 가속기 쪽, 서버 칩 쪽으로 지금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TSMC하고 그러면 삼성 쪽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기에서 원래 시작을 했죠. 삼성전기에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이제 기획을 해서 삼성전자랑 같이 하다가 2020년 전후로 삼성전자로 다 매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당시에 이제 삼성전기로부터 인수했던 라인을 그냥 하나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직 기술 수준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갤럭시 워치용 반도체를 패키지 하는데 쓰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픽셀, 구글 픽셀 있죠. 구글 픽셀 워치용 또 반도체를 패키지 하는데 쓰이고, 아직 그렇게 아주 고밀도 배선을 연결하는 반도체를 패키지 하는 데는 아직은 쓰이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단지 최근에 이제 2.5D 패키지 쪽으로 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가 쓰일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올해 중에 좀 뭔가 추가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팬아웃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셔야 되는 게 안에 있는 구리 배선을 얼마나 고밀도로 할 수 있는가 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수준은 5x5, 그러니까 5마이크로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요걸 한 2x2까지 할 수 있는 기술로 한번 숫자를 해보자. 요걸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TSMC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WLP는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요 동그란 기판에다가 반도체를 패키지 해가지고 하는 그 인포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름도 붙여놓고 해가지고 거기는 2x2까지 가능합니다. 웨이퍼 기반으로 해가지고 2x2까지 가능한데, 요거를 우리가 AI 가속기 패키지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좀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패널 레벨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이노룩스라는 회사, LCD 회사로부터 팹을 하나 인수를 했죠. 그게 이제 이름을 AP8으로 붙였는데, AP8로 붙였는데, 그거의 일부는 지금의 코어스 패키지 라인으로 쓰이고, 일부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파일럿 라인으로 한번 꾸려보자. 요 정도까지가 지금의 진행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요 팬아웃 PLP를 엔비디아 루빈 울트라부터 좀 이제 적용하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레티클 사이즈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거는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으로는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루빈부터 정확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웨이저자 CEO가 IR 행사 때 이제 했던 얘기를 이제 쭉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GPU 플랫폼의 인터포저 사이즈가 레티클의 3.3배다. 레티클이라고 하면 이걸 숫자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반도체 한 샷 따위를 가장 크게 만들 때 보통 레티클 사이즈라고 하고, 이거에 3.3배를 했을 때 GPU와 주변의 HBM을 커버할 수 있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2023년 기준으로 3.3배, 그 다음에 2026년 기준으로 5.5배거든요. 근데 이게 2027년, 8년이 되면 7배, 8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의 인터포저 기술로는 도저히 커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WLP로 하면 요 300mm 웨이퍼 사이즈로 한 판을 굽는 건데, 지금 팬아웃 PLP가 되면 거의 4세대 디스플레이. 맞습니다. 예, 거의 한 600x 600까지 600x 600 그 정도로 이제 한 판을 이제 구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팬아웃 PLP를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결국 기판 사이즈가 커지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 OPG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도 기술이 적용돼야 되고, 여기에는 그러면 유리기판이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거는 COUP하고는 또 별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별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한데 이 웨이저자 CEO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글래스 기판 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논의들 중에서 글래스 코어 기판,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오는 이 패키지 기판 말고 글래스 인터포저라고 또 하나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의 어떤 니즈랑 똑같은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포저를 대체를 해야 되고 이게 점점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게 글래스 인터포저하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네. 좀 경쟁하는 기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좀 라인 앤 스페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앤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이게 평탄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들은 아마도 글래스 인터포저를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목적은 같되 약간의 스펙을 달리하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아웃 PLP 같은 경우는 공정 사이즈, 그러니까 한 판 하는 사이즈는 커지지만 그 칩이 다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팬아웃 PLP는 그냥 플라스틱 기반의 기판으로만 맞습니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플라스틱의 그 유기 공정을 이용해서 한 번에 이제 패키지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안에 그 인터포저를 그냥 이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패터닝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하고 직접적으로 유리기판하고 팬아웃 PLP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도가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좀 경쟁 관계가 되거나 좀 제품 스펙을 달리해서 좀 시장을 각각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사실 좀 제일 기대했던 게 여기서 GB300에다가 CPO 기술을 채택하기로 했잖아요. 코패키지 옵틱스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적용되니까 그럼 유리기판 이야기를 뭐 하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젠슨왕이 유리기판에 대한 코멘트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건가 아니면 뭐 또 새로운 라인업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 좀 이제 의아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공개하면 좀 주목도가 떨어질까 봐 그런 건가요? 이렇게 하나씩 깔려고 그런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무르지 않았다. 네네네.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하겠다. 일단 요 웨이저자 CEO 얘기로도 2027년 이후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또 갑자기 뭔가 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TSMC가. 맞습니다. 뭐 일단 TSMC가 유리 기판 쪽으로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인 거는 분명하고 결국 거기에서 지금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서 뭔가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인 유리기판은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옵션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팬아웃 PLP 쪽이 이렇게 이제 막 계속 주목받고 하면 삼성은 아직까지 뭔가 좀 기술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같이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잖아요. 그러면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우리 안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4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국내 장비 회사 중에서 SF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ISTE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2개 회사는 아마 IT에 지금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전에 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관련해서 Swin이라는 회사를 소개할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회사가 이제 Swin의 패널 레벨 패키지 라인에다가 장비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SFA는 AMHS라고 하는 이송 로봇을 공급을 했고 IST는 EFEM이라고 하는 그 제 장비 앞에 보면 약간 대기 공간이죠. 웨이퍼들의 대기 공간 요쪽 이제 모듈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2개 회사가 뭐 어쨌든 삼성은 아니지만 IST는 삼성에도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SFA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요 2개 회사가 일단 양산 트랙 레코드가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우리도 패널 레벨 패키지 장비를 해요라는 회사가 나인테크하고 하나세미텍이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배터리 장비도 하고 뭐 여러 장비들을 하는데 그 중에 신사업으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용 현상기, 스트리퍼, 그 다음에 에처 뭐 이쪽 외 장비들을 좀 하더라고요. 요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세미텍은 뭐 요즘에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예. 버스티시본더. 버스티시본더. 네. 하나세미텍은 이제 본딩 쪽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의 공정을 쭉 보면 일단 그 네모난 기판에다가
칩을 본딩을 시켜놓고 시작하거든요. 요거 할 때 쓰는 장비를 아마 하나 세미텍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립칩 본더. 네, 플립칩 본더죠. 네. 그래서 요 4개 회사 정도 이제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에 그 삼성 전기가 이제 라인을 깔 때 보면 그때 이제 장비 넣은 회사들도 일부 더 있거든요. AP 그렇죠. 시스템도 뭐 일부 넣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죠. 그때 회사들이 지금도 삼성전자가 투자하면 다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나마 좀 신규로 이제 활동이 있는 회사들을 꼽아봤을 때는 SFA, IST, 나인테크, 하나세미텍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팬아웃, PLP는 또 우리가 길목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장 우리 국내에서 막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또 투자에 잘 참고를 하시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안 기자가 산업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투자의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잘못했다고 해서 안석현 기자한테 너 때문에 물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TSMC가 팬아웃 패널 패키지를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TSMC 홈페이지 보면 그 IR 트랜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다 예,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지난 17일에 있었던 2025년 1분기 그 다음에 작년 2분기에 보면 그 CEO가 직접 말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셔도 아 얘네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뉘앙스 정도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해서 안테나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구독자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콘텐츠 하나 아이디어 줬습니다. 네, 우리 안석현의 이지 키포스트, 네, 안석현 더 일해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텔레 채널 안테나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네,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달에 또 우리 안석현 기자하고 또 이제 테크 시장에서 돌아가는 중요한 이런 이야기들 모아서 또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우리 안 기자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급하게 또 소환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을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